기생, 특히 관청에 속한 관기에 관한 이야기는 실록, 민담, 문학작품 등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조선 후기 소설 배비장전의 관기, 애랑이와 배비장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학작품은 허구이지만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므로 역사학 연구에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주기생 애랑이 배비장을 농락하다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양반인 김경은 제주 목사에 임명된 뒤 참모진을 꾸렸습니다. 이런 참모들을 비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장으로 뽑힌 사람 중에 배꼴떡새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장이 된 이후 배비장이라 불렸습니다. 배비장은 예방자리에 내정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산업국장 정도에 해당되는 자리였습니다. 사극 속의 이방, 형방, 호방, 예방, 병방, 공방은 목소리가 가늘고 어딘가 모자란 듯 하지만 당시 서민들에게는 꽤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주도로 떠난다는 소식에 그의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바람기 많은 남편이 미인 많은 제주에서 추색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배비장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일은 아예 걱정하지 마오. 어찌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치겠소. 라며 아내를 다독거렸습니다. 그러나 제주에 상륙한 순간부터 배비장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다짐처럼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관하로 가던 김경 일행은 제주 18경 중 하나인 망월루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웬 여성과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신파극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릇한 장면에 배비장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는 제주 최고의 관기인 애랑이었고 남자는 전임 목사의 참모인 정비장이었습니다. 정비장이 제주 생활을 파하고 무트로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망월루에서 눈물의 이별 장면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방자에게 사연을 들은 배비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부가 어찌 저런 일로 눈물을 흘려 딱하군. 그러나 방자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녀 사랑에는 영웅도 없다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에 배비장은 양귀비나 서시 같은 여인이 옆에 있다 해도 눈도 들어보지 않을 것이다 라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자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배비장이 있는 동안 애랑이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자신이 배비장의 종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비장의 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비장은 호쾌하게 동의했습니다. 배비장은 도착 첫날부터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김경 일행의 유흥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언을 뱉은지라 여성이 있는 데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홀로 고결한 척을 하니 다른 참모들과 김경 보기에도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무 말 없이 있으면 괜찮으련만 자신은 이따위 유흥에 관심이 없다느니 내가 기생에게 눈이나 돌리나 보라는 식으로 호기를 부렸습니다.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이 기생들을 소집했습니다. 배비장의 가식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애랑이가 나섰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한라산 꽃구경 행사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이튿날 김경은 참모들과 기생들을 데리고 한라산으로 놀러갔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흥겨워졌지만 배비장은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비장의 시선을 한눈에 끈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근처 개울에서 목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대단한 몸매에 얼굴도 미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애랑이였습니다. 배비장은 잠시도 애랑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놀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산하려 하자 배비장은 복통을 호소하며 자신은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은 그 복통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자와 둘이 남게 된 그는 이몽룡이 방자를 시켜 춘향을 유혹하듯 방자를 시켜 애랑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퇴짜였습니다. 밤새 잠을 뒤척인 배비장은 방자에게 거액을 쥐어주며 애랑이에게 연애 편지를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애랑은 방자 편에 보낸 답장에서
오늘 밤에 찾아오면 환영하겠노라고 알렸습니다. 배비장은 기쁨에 설렜고 모든 것은 김경과 에랑이의 작전대로 흘러갔습니다. 방자와 함께 한밤중에 에랑이의 집에 도착한 배비장은 급했던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에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뒤 남편인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자리만 비우면 꼭 신발이 내 짝이냐며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실은 방자였습니다. 급했던 배비장은 그 목소리가 방자의 목소리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에랑이의 남편이 왔다고만 생각했지요. 배비장은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방 안에 있는 괴짝에 얼른 숨었습니다. 뒤이어 에랑이가 열쇠로 괴짝을 잠그었습니다. 터지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방 안에 들어온 방자는 저 괴짝을 버리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계시를 받았다 하며 괴짝을 바다에 버리겠노라고 고함쳤습니다. 곧이어 방자는 괴짝을 들고 바다가 아닌 동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배비장은 자기가 바다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헌 마루에는 목사와 참모들과 관기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방자는 가운데에 괴짝을 내려놓았습니다. 김경은 괴짝에 물을 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자는 괴짝을 흔들었습니다. 배비장은 정말로 자기가 바다에 빠진 걸로 착각했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소리를 내려고 방문을 삐걱삐걱 여닫았습니다. 배비장은 사공인 듯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사공은 바닷물에 눈이 닿으면 실명할 수 있으니 눈을 뜨지 말라며 괴짝을 열어주었습니다. 배비장은 마룻바닥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알몸 상태로 말이죠. 마룻기둥에 머리를 박은 뒤에야 그는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때까지 웃음을 참고 있던 사람들은 일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이 소문은 제주 전역에 금세 퍼졌습니다. 더는 제주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배비장은 사직하고 한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진이를 거절한 서경덕을 흉내 내려다 망신을 톡톡히 당한 바람둥이 양반의 이야기를 담은 배비장전은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고 그들의 위선이 폭로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소설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 노비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